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오류 처리 루틴을 좀 더 깊이 다루면서 특히 캐치웬 문법을 활용하여 세부적인 오류 처리를 구현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강의에서 작성했던 코드를 일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줄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기존의 인풋 박스 함수를 제거하고 왼쪽 코드 조각에서 모든 텍스트 읽기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구문에서 모든 텍스트 읽기 함수는 지정된 경로의 텍스트 파일을 읽어와 사용합니다. 미리 준비한 텍스트 파일 경로를 절대 경로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주석 처리한 두 줄의 코드를 다시 활성화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텍스트 파일에서 값을 불러와 정상적으로 결과를 출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줄의 주석을 제거하고 파일 이름을 잘못된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런타임 오류가 발생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메시지가 나오고 입력된 값은 0으로 표시됩니다. 코드 수정에 앞서서 마지막 두 줄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은 단순히 오류가 발생했다고만 알려줄 뿐 정확히 어떤 오류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오류 정보를 얻기 위해 오류 객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시지 상자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내용은 오류 번호와 오류에 대한 상세 설명을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류 번호인 53과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다른 오류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파일 경로를 다른 위치로 바꾸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류 번호인 76과 경로의 일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메시지를 좀 더 보기 좋게 개선하기 위해 표시될 문구에 강제 개행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오류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파일 경로 전체를 지워서 빈 문자열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류 번호인 5와 빈 경로 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강제 개행이 된 상태로 표시됩니다. 런타임 오류와 구문 오류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문자열의 따옴표를 삭제하여 구문 오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 iLogic은 컴파일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경로를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이번엔 텍스트 파일 내용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류 번호인 13과 텍스트, 문자열에서 더블,
형식으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다른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각각의 오류에 대해서 따로 처리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랫줄에 캐치 옆에 when을 입력하고 오류 번호의 값을 가져오게 한 뒤 등호와 함께 오류 코드 53을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메시지 상자에 표시될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시될 오류 번호 앞에도 에러라고 문구도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지정된 경로의 파일명을 틀리게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특정 오류가 발생되었을 때 메시지 상자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오류들도 표시될 수 있게 추가해 보겠습니다. 방금 코드를 복사하고 아랫줄에 붙여 넣겠습니다. 이번엔 오류 번호를 76을 입력하겠습니다. 오류 내용은 폴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로 입력하겠습니다. 기존 파일명을 제대로 하고 경로를 틀리게 변경한 뒤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앞에서의 과정과 똑같이 복사하고 아랫줄에 붙여 넣습니다. 오류 번호 5를 입력하겠습니다. 오류 내용은 경로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로 입력하겠습니다. 지정해 두었던 경로를 비운 뒤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를 위해 지워두었던 경로를 다시 입력합니다. 이제 앞에서의 과정과 똑같이 복사하고 아랫줄에 붙여 넣습니다. 오류 번호는 13을 입력하겠습니다. 오류 내용은 유효한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로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실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오류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캐치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의 과정과 똑같이 복사하고 아랫줄에 붙여 넣습니다. 방금 추가한 캐치 뒤에 구문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오류 번호 13을 사용한 구문을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이러면 오류 번호 13에 지정한 메시지 상자는 표시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추가한 구문의 오류 내용은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로 입력하겠습니다.
직전 테스트와 똑같은 조건이므로 오류 번호 13은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류 번호를 표시할 구문이 주석 처리돼 있어서 캐치 구문이 처리하게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로써 캐치 웬 루틴을 활용한 오류 처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